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우리말의 정이나 이웃사촌은 참 정겨운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건 주고받는 건 상부상조이자 거래만은 아닐 겁니다. 그 속엔 끈끈한 연대의식이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정서가 좀 있을 건데요. 한을 가슴에 품은 이 원한이라는 의미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효도라는 것을 표면적인 결과이자 행위만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관계로 해석할 수 없듯이 이런 어떤 말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역사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 기능이 발달해도 단어 해석만으로는 전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덴마크의 후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후가, 후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많이 되는데요. 영어식으로 하면 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덴마크의 정확한 발음을 우리로 표현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발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이 후가라는 말이 덴마크어로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라는 걸 뜻하는 건데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느긋하게 함께 어울리는 편안한 친교 활동입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좋은 것을 즐기는 따뜻한 분위기이자 일상의 소박함을 즐겁게 누리는 겁니다.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는 덴마크 사람들한테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이런 일상이자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후가는 노르웨이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북유럽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가지는 삶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휘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휘카는 이 커피를 뜻하는 단어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커피 한 잔할 여유는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커피에 빵이나 과자를 곁들여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쉼표 같은 문화입니다. 스웨덴의 거의 모든 사무실에는 이 휘카룸이 있을 정도인데요. 직원들이 가장 만나기 쉬운 사무실 중앙에 주로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 한 번씩 휘카 타임을 가지는 직장이 많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심 후에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지만 커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가 즐거운 대화를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일상에서의 여유를 누리며 사람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사실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어쩌면 1인 가구가 많아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듯 하지만 이들은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이런 균형을 참 잘 맞춥니다. 복지강국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나 혼자 잘 살자보다 함께 잘 살자를 선택한 국가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따뜻한 친교를 나누는 집단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요. 복지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라곰이란 말의 뜻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뜻하는 건데요. 이것도 스웨덴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적당히인데요. 이들은 이 말을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일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그들은 라곰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욕심내지도 않고 적당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삶의 화두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후거나 라곰 이런 매력적인 단어를 한국에서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미 후거, 휘게 이런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나 외식 브랜드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고요. 라곰도 뷰티 브랜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교나 힐링 관련해서도 이런 단어들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힐링, 웰빙, 로하우스 이런 말 많이 써왔는데요. 모두가 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지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케팅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마케팅에서 활용할 단어는 사람들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워야 합니다. 과거엔 영어나 프랑스어를 브랜드로 많이 썼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매력이 될 어감이자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로서 이제는 북유럽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어나 스웨덴어는 좀 낯설지만
북유럽이 가진 특유의 매력이 있어서 흥미를 끌기에도 적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순위 상위권에 북유럽 국가가 늘상 포진되어 있고요. 삶의 질이 높은 순위에서도 또 복지강국 순위에서도 그리고 1인당 소득이 높은 순위에서도 북유럽은 늘상 빠지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짧은 순위에서도 부정부패가 가장 적고 투명한 국가 순위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며 북유럽의 가구, 조명 이런 디자인 제품들을 주목을 했었고요. 북유럽의 복지제도와 교육 제도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북유럽 국가에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여행지이자 이민 가고픈 곳으로도 북미나 서유럽 대신 이제 북유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준 남자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